오늘은 근로소득 2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닌 것, 범칙금이나 벌금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 안 된다 그랬죠? 정답을 1번. 카메라 잘 찍힌 거 이야기 해드렸나요? 네네, 벌금 그 찍힌 거, 벌금. 그 어플에 뭐더라? 어플에 이렇게 그 카카오톡에 보니까 청구서 아니 하여튼 뭐지? 지론가 어떻게 들어가니까 거기도 또 자동 납부 다 되더라고요. 되게 벌금 납부도 쉽게 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들어가니까 내가 내야 할 주민세, 자동차세 한 방에 다 뜨더라고요. 참 편해졌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닌 것은 2월 결손금은 4, 근, 연, 기, 이, 배.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죠. 자, 다음.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주자는 대한민국 국적인 자만이 틀렸죠.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틀린 겁니다. 얘는 대한민국 국적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맞아요. 183일 이상 거소 이거는 맞아요. 거주자는 근데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하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것도 조금 애매한, 좀 잘못됐어요. 근데 이 말 가지고 시비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라고 뭔가를 좀 찝찝하게 걸어놓고 모든이라는 용어를 썼죠. 이 단어가 없으면 확실히 틀렸어요. 모든 소득이 아니라 얘가 비과세 같은 거는 과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 문제되고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맞죠? 국내. 해외에 나간 임직원은 올 거주자로 본다. 맞는 말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은 수익금액이 10억 이하인 기타 작물 재배업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고, 비과세라고 했고, 비과세. 그리고 먹는 것 중, 작물 재배업 중 곡물 쪽에는 아예 과세를 하지 않죠. 그거는 사업소득 자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그렇죠. 사업소득 4 밑에 네모 붙이면 뭐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3%. 알겠죠? 비영업대금 이익은 25%. 25%가 이자소득이 딱 하나 있어요. 비영업대금이 그때 제가 수업할 때 10,000원만 빌려줘. 기억나죠? 계속 보채면 안 준다 했던 그것이 비영업대금이 25%.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소득. 그건 배당소득 쪽이에요. 배당의 25%는 출자. 이자소득의 25%는 비영업대금이. 봉사료 몇 프로? 5%.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14%. 오케이. 다음 문제.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소득. 정답은 4번이죠. 부동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에서만 까야 됩니다. 나머지 부동산의 임대 외의 사업소득에서는 다 깔 수가 있는데, 사근, 연기, 2배로 다 깔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만 깔 수 있다. 근로소득의 비과세는 우리 네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고, 분리과세는 일용직. 오늘 공부하는 주제는 예입니다. 어제 공부한 거는 예고, 오늘 공부하는 건 예고.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유형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비과세 4가지. 그리고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언제였죠?
근로를 제공한 날. 이게 답이고. 퇴직급여 받을 때만 받는 날.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오늘 공부하는 주제가 4번인데 크게 시험이 안 나오고요. 얘 답은 15만 원이 정답입니다. 일용 근로소득 공제는 15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저번 시간 1, 2번 했고 오늘은 4번이 주제예요. 물론 뒤에는 수입시기도 나옵니다.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해서 구한다. 우리가 어제 우리 연말 영상 공부할 때 근로소득 공제는 무조건 공제해 준다. 어떤 식으로 공제해 주는가?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이게 단계가 5단계죠. 5단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500만 원 이하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외우자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시험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 테이블을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푸는 방식만 알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총 급여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요 칸이죠. 1000만 원에서는 350만 원에 더하기 1000만 원 빼기 500만 원, 즉 500만 원에 40%, 200만 원을 합하니까 근로소득 공제는 550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테이블 주니까 이 테이블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제가 만든 질문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총 급여액이 계속 커지면 무한대로 얘네들도 계속 커진다. OX. 왜 오냐면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이렇게 해서 커진다는 거죠. 커지면 1475만 원에서 더하기 이거에 2%씩 계속 커지는 거죠. 이게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총 급여액이고, 그래프 같은 거 시험이 안 나요. 이 그래프가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면, 일단 1차적인 그래프는 500만 원일 때, 얘가 500만 원일 때 금액은 350만 원이 1차적으로 시작이 된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총 급여액이라고 시간이라 할게요. 시간과 금액으로 할게요. 시간 뭐라고 해야지? 하여튼 만약에 이제 총 급여액이 그래프를 2개 그릴게요. 총 급여액이 이런 식으로 커지면 여기 500만 원일 때 근로소득 공제는 350만 원을 이루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가 이제 총 급여액이고, 얘는 여기 총 급여액이, 하여튼 이거는 근로소득 공제. 총 급여액이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근로소득 공제도 커지긴 커지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나중에 뒤에서 배울 연금소득 공제는 딱 한도가 있어요.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딱 어느 정도 금액이 딱 되면 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면 일정하게 900만 원까지만 해줘요. 얘는 계속 커지는데 얘는 900만 원까지만 해주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공제라는 부분이 근로소득 공제는 무한대로 계속 커지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연금소득 공제는 올라가다가 900만 원에서 스톱돼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야기예요. 2020년도부터인가 21년도부터는 얘도 제한을 건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한도를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근로소득 공제는 총 급여액을 초과할 수 있는가? 근로소득 공제가 총 급여액의 몇 %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공제는 총 급여액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총 급여액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총 급여액의 500만 원 이하는 몇 %죠?
예전에는 80%였는데 이제 70%로 바뀌었어요. 이런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이런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이런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이런 근로자의 소득 금액은 급여에 의해서 1일 얼마를 공제한다? 15만 원을 공제한다. 이런 근로자란 이런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요. 근데 이제 이런 근로자의 개념은 일단 돈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일당, 시간당 계산이 돼야 되고, 근데 사실상으로 이런 근로자가 아니라도 계속 근로자도 사실상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잖아요. 하루에 8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맞죠? 초과 근무 이렇게 하는데 개념은 이제 이렇게 돼요. 얘는 시간당, 일당, 그 다음 고용기간은 3개월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2개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 얼마를 공제한다고요? 15만 원을 공제하여 구한다. 소액 부징수 여기도 한번 펴보세요. 288페이지. 상단에 소액 부징수라고 있죠. 소액 부징수. 한자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자 어려우니까 이런 건 제끼고.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 적을소. 얘는 안일부. 소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요거 이자소득 할 때 한번 배웠어요. 맞죠? 일단은 개념은 얼마다? 1,000원 미만이 소득세가 발생이 되면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가 소액 부징수의 뜻이에요. 1,000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는다. 1,000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는다.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천 징수를 하는 소득은 이자 소득이다. 요번 여러분들 12월 달 통장 내역 한번 보시면 12월 달에 이자 소득 과세돼 있죠. 관심이 없군요. 통장에 이자 소득이 들어왔어요. 이자 소득이 들어왔는데 그게 한 줄에 적히는 게 아니라 이자 소득 얼마, 밑에 결정세 얼마, 지방소득세 얼마 이렇게 세 칸 딱 나오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1,000원 미만이라도 얘는 과세를 한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오고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시험에 안 나오고 안 나온다 해도 뭐 답은 1,000원이 답이 되겠죠. 중간연합에 대해서는 부가세랑 마찬가지로 중간연합은 소득세도 30만 원, 부가세도 30만 원 미만이면 얘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개념보다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때 그냥 같이 내는 형식이에요. 얘는 결론적으로는 30만 원 미만이 되더라도 세금을 내는 형식을 갖고 있고 얘는 1,000원 미만이 되면 세금을 안 내는 형식이 되는 거죠. 이 공부를 왜 하냐면 지금 하는 이런 근로소득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칸 어떤 소득은 제외한다? 이자소득은 제외한다. 자, 근로소득에는 비과세, 분리과세가 있고 그거는 총급여액. 자, 총급여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근로소득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요거는 원래 있는 우리 소득세의 산식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근로소득을 깔고 거기에 근로소득 공제는 사실은 500만 원 이하는 70%, 그 다음 뭐 되다가 최고에는 2%씩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근로소득은 무조건 얼마다? 15만 원을 빼는 거죠. 무조건 15만 원을 빼고 난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면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분리 XXX는 종합소득 공제를 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어제 연말정산 마지막 뒤에 보면 종합소득 공제에서 분리 XX는 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분리과세, 이게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공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금액 이꼴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그대로 떨어져서 여기에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를 곱한다? 6%를 곱합니다. 6%를 곱하고 나면
차세금이 뻥 튀어나오고 거기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하는데 세액공제에는 원래 130만 원 기준으로 55%와 30%의 구간을 갖고 있고 한도는 50만 원에서 74만 원까지 한도를 갖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런 근로소득은 일률적으로 55%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소득은 좀 특이하게 몇 퍼센트죠? 6%. 7단계가 아니라 그냥 1단계밖에 안 되는 6%를 갖고 있고 근로소득 공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일률적으로 55%를 공제해 준다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한 거? 응? 170, 270. 270. 2페이지에 보면 지금 거기가 체크가 되어 있죠. 272페이지에 보면 55%하고 한도가 없다. 그 체크되어 있죠. 맞죠? 55%를 공제해 줍니다. 어제 둘째 딸이 수학을 되게 못해요. 수학을 되게 못해. 그래서 수학을 못해가지고 어제 집에 가서 수학을 좀 가리켰어. 근데 이제 복잡한 수학식을 이제 못 풀겠대. 결론은 왜 못하냐? 결론을 뭘로 지었냐면 구구단을 못해. 이해가시죠? 구구단을 못해. 그게 뭐냐면 기초가 약한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방학 동안 1시간씩 구구단 뭐 게임하는 게 있어요. 게임하는 걸 좀 해라라고 했더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개념인데 수학은 일단은 더하기 빼기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무슨 수학이라 하죠? 응용하는 수학을 사고력 수학이라고 표현하죠. 맞죠? 그래서 조금 생각 한번 해보면 55% 공제한다는 말은 얘가 세금이에요. 세금. 우리가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이 이만큼이라고 100%라고 보면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죠? 50%.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냐면 여기까지가 55%예요. 이해가시죠? 세금이 이만큼 나오면 이 금액을 빼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1이 뭐냐면 100% 1-55% 1에서 55%를 뺀 나머지를 곱하게 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나오죠. 이거 몇 프로?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계산을 할 때 세금 곱하기 45%를 해버린다고. 계속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 치러 가면 답을 뭐라고 쓴다고요? 45% 써요. 55%가 답이에요. 알겠죠? 55%대. 저는 제가 트리플 이야기했던가요? 트리플. 1이 3개인 것을 트리플이라고 하고 고수도 같은 거 보면 포카에서도 합니다. 똑같은 숫자가 2개를 뭐라고 하냐면 땡이라고 합니다. 땡이. 도박을 할 줄 모르는 대학 안 되네. 타짜 이런 거 안 봐요? 타짜. 똑같은 숫자를 땡이라고 합니다. 1땡이, 2땡이, 9땡이. 10땡이를 안 하고 10땡이를 안 하고 저 아시네요. 이제 장땡이라고 합니다. 장땡. 이게 몇 땡이? 5땡이라고 기억하세요. 5땡이 알겠죠? 5땡이. 그래서 나중에 시험치를 가니까 45% 쓰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현장에 가니까 45% 바로 곱하니까 그래서 5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자 소득금액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금방 세로로 한 거를 이제 가로로 나열한 거예요. 이런 근로소득에서 15만 원을 뺍니다. 15만 원을 빼고 세율은 6%를 곱하면 세금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55%라는 말은 이런 개념을 제가 얹은 거예요. 실제적인 수학적 산식은 가로 열고 1-55%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깔끔한 산식입니다. 결정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산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15만 원이 이런 근로소득이다 라고 하면 15만 원에서 15만 원 빼죠. 그러면 여기서 0이 나왔으니까 이미 곱하기 6% 할 게 없지. 원천징수 금액은 얼마다? 빵이 된다. 계산기 한번 꺼내보세요. 스마트폰도 괜찮아요. 간단한 계산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이런 근로소득 계산해! 이렇게 하면 계산할 줄 아셔야 될 거예요.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로소득이 아주 많죠. 17만 원이면 어떻게 계산되는가?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17만 원 빼기 15만 원. 얼마 나오죠? 2만 원. 그리고 거기에 6%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1200원 곱하기 어떻게 하지? (45% 곱해도 되고요. 그 계산기 있으신 분 있죠? 요 첨단 계산기, 일명 무슨 계산기라고 해야 되나? 명품 계산기. 자, 1200원 지금 떴죠? 여기 곱하기 55% 이렇게 하면 660원 뜨죠? 여기에 마이너스 탁 누르면 1 마이너스 55%의 형식이 나와서 540원이 되죠. 다시 해볼까? 자, 1200원 곱하기 55% 딱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딱 누르면 답이 나와요. 아, 뭐, 마이너스밖에 안 눌렀는데, 뭐, 여러분들 이 계산기 쓸 줄 아세요? 이 계산기 보면, MC, MR, M-M 플러스 GT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쓸 줄 아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세팅은 그냥 왼쪽으로 다 날리세요. 왼쪽으로. 시간 나중에 잡아서 계산기 오늘 해드릴게요. 한번. 세팅이 잘못됐네. 자, 그럼 요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아, 근데 540원이 나오면 소액 부징수에서 얘는 얼마가 되죠? 빵 됩니다, 빵. 자, 20만 원 한번 해보세요. 20만 원 빼기 15만 원 곱하기 55% 마이너스 진연식 계산기는 안 돼. 그냥 0.45 이렇게 그냥 바로 곱해버리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350원. 아십니까? 1000원 넘었으니까 소액 부징수가 아니죠. 자, 30만 원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4,050원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얼마면 최고로, 지금 얘가 얼마면 최고로 소액 부징수에 의해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가? 999원이죠. 999원. 999원이 나오기 위해서 역산을 해보면 얘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제가 그냥 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18만 7천원이 되겠죠. 계산기 들고 여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30만원 가볼게요. 자, 요거는 암산 조금 합시다. 이제는 30만원 빼기 15만원. 15만원 쳐보세요. 했습니까? 15만원 칠 때 1호 땡땡이라고 넣어야 돼. 자, 0이고 0 두 개를 땡이라고 칠게요. 땡. 1500만원 누르면 어떻게 눌러야 돼? 1호 땡땡 이렇게 땡땡땡 이랬는데 1호 공땡 공땡 이렇게 하면 안 돼. 습관이 그래 두면 잘못 든 거예요. 500만원 하면 5000000이잖아. 5 누르고 공땡 공땡 이런 누르면 안 돼. 5 땡땡땡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1 땡땡땡. 여기서 보면 다 보여. 손가락 두 개를 공땡 공땡 하는지 땡땡땡 누르는지 다 보여 여기서 지금. 자 15만원 되십니까? 곱하기
자, 99단을 외자 39 다시 93 곱하기 0.027 해십니까? 요거 나와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암산합니다. 20만원 빼기 15만원 곱하기 0.027 오, 나옵니까? 마지막 요거. 자, 18만 7천원에서 15만원 뺍니다. 18만 7천원에서 15만원 뺍니다. 곱하기 0.027. 정답은?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일단 우리 50만원 줘야 돼. 자, 계산기 두들게요. 50만원 얼마 나올까? 9,450원을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숨겨진 숫자 0.027. 당연하겠지만 6%하고 45%를 곱하면 0.027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숫자를 알아요. 책에는 안 나와요. 어느 책에도 안 나오는 현장 숫자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오늘 이런 글로 50만 원 줘야 되는데 원천징수 얼마야 돼? 하면 이 산식을 어떻게 다 기억해요. 맞죠? 그래서 빨리 빼기 15만 원 딱 하고 바로 0.027 딱 곱하면 소득세가 나옵니다. 시험에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여기서 전체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예요. 6%, 55%, 한도, 무제한. 오케이? 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지금 일단 우리 1차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잉은 오케이. 그럼 요거는 됐어요. 잉은 잉이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요 글자, 법익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요 글자를 두 글자로 바꾸면 인정. 요거는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를 제공한 날. 다음, 임원의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세법상 한도 초과액. 요게 이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날. 보통 급여는 언제냐면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를 제공한 날, 이 답인데 요거 좀 특이하죠.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저렇게 된다. 주식 매수 선택권은 주식 매수권을 행사한 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매수권을 내가 스탁 옵션을 행사한 날.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정답은 일단 뭐다? 근로를 제공한다. 그래서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오히려 근로를 제공한 날로 외우시고 잉은 잉이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잉여금 처분 결의일 근로를 제공한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특례.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일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고, 이제 월별 납부자가 이제 대다수의 회사에서 하는 것이 월별 납부자고, 전체 인원수의 20인 이하인가? 10인 이하인가 되면 반기별 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를 선택하면 1, 2, 3, 4, 5, 6을 반기니까 반기, 반땅이죠, 반땅. 1, 2, 3, 4, 5, 6을 다음 달 10일까지, 7월 10일까지. 7, 8, 9, 10, 11, 11을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고, 그때 신고하는 납부서는 우리 급여 입력할 때 원천징수행위상한 신고서 클릭해서 좌측 하단에 기납부색이라는 그거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 서식지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 가면 매월 10일 이것을 해야 돼요. 매월 10일.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3% 가산세 엔드 만분의 2.5 곱하기 일수만큼 가산세가 계속 늘어납니다. 10%가 될 때까지 매일 늘어나요. 그래서 원천징수행위에 상한 신고서는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를 내야 되는 것이다.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월별 납부자는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무엇을?
우와, 이 너무 길다죠. 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이제 회사에 갔을 때, 이 사람이 경력자래. 그래서 초빙을 해서 이제 연봉도 많이 주고 입사를 해서 일을 하는데, 이거 이름을 몰라. 그럼 뽀록 나는 거야, 뽀록. 이해가죠? 이런 거, 이름 왜 모르냐면, 이거는 매월 하는 거잖아, 매월. 이름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이름이 또 길잖아요. 그래서 당장 못 외워. 이건 진짜 경력이 묻어나야 이 글자를 외워. 여러분들은 제 시를 보러 가시면 원천징수 이래 할 수 있잖아. 근데 반면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있어 보이잖아. 이런 거. 이런 거. 글자 좀 외우세요. 자주 쓰는 거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만약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작성해야 되고 12월분만은 12월에 원천징수하기 좀 그러니까 2월 달에 한 것으로 본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안 나온다고 했던 거예요. 잉여금 처분은 1월부터 11월까지는 3개월, 11월하고 12월은 2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 달이 똑같이 중첩이 되어 있죠. 11월 달은 여기에서 해도 3개월이니까 2월 달이 되고 여기에서 2월 달이 똑같아요. 11월 달은 어디에 가나 2월 말일로 걸립니다. 인정상여는 요거는 이제 법인세 신고하는 날이고 얘는 걸린 날이에요. 걸리면 너 걸렸으니까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하고 소득금의 변경 변동 통지서를 받는 날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 과세표준을 신고한다면 과세표준 신고하는 3월 말 그때 인정상여를 수입 시기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시기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정상여는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고한 날이고요. 그 다음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는 신고일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시험은 여기서 나온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무시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시. 시험 칠 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3급을 쳐. 만약에 이제 3급을 치는데 시험에 항상 요것만 나왔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거 버리세요. 근데 이제 2급을 치니까 얘도 나와. 그때 얘를 좀 더 기억을 하는 거지. 있지, 이런 식으로. 1급을 치니까 얘도 나와.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범위를 벌려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그렇다더라 하고 듣고, 실제 시험에 나온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안 나온 것이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맞죠? 우리가 공부 수업 한번 딱 듣고, 내가 1급까지 완벽 마스터를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3급, 2급, 1급, 이런 식으로 몇 번적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공부하느냐. 저보고 이거를 만약에 주관식으로 시험 내면 저도 못 써요.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외우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나왔다. 외워야 된다. 그러면 제가 집중적으로 외우겠지. 시간을 들여서. 자, 1월부터 11월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0일 만에. 12월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에 지금 다 전부 다 말이에요. 전부 다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공제는 얼마인가?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는 3번이 정답이 되죠. 22번. 일용 근로자는 분리 XXX로서 종합소득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공제가 뭐였냐고요?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공제를 하는 게 딱 하나 있죠. 요거. 정답은 근로소득 공제는 해주죠. 15만 원. 얘네들이 뭐냐면 종합소득 공제죠. 얘는 세액 공제네요, 또 맞죠? 자, 그 다음. 총 금액이 3,500만 원일 때 근로소득 공제는 얼마인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계산 방식은 3,500만 원이니까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의 산식을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반장님은 아프다는데. 아프면 안 돼요. 정답은 4번이 되죠. 지금 요 구간이니까 지금 750만원 일단 홀딩 시키고 1,500만원 초과 금액은 2천만원이죠. 2천만원 곱하기 15% 하면 300 뜨죠. 그러면 300만원에 750 더하면 1,050만원이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므로 제가 그 계산기 사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계산기 꺼내보세요. 계산기 꺼내보세요. 계산기 사용법. 자, GT냐면 그랜드 토탈입니다. 제가 불러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C는 뭐죠? C. all clear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불러주는 대로. 자, 3 더하기 제가 불러주는 대로 AC 누르시고 3 더하기 똑같이 찍어야 돼요. 8 C 누르고 5는 지금 C의 의미 이해했었어요? C는 그냥 화면만 지우는 거지 산식 자체를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올 클리어는 다 지우는 거예요. C는 막 치다가 내가 잘못 쳤어. 그 숫자만 지우려면 C. 숫자가 길면 백스페이스 그 삼각형 거꾸로 된 거 있잖아요. 열심히 치기 힘들잖아. C 누르면 현재 화면 숫자만 딱 바꿔 지우는 거죠. 이해했죠? 자, 이번에 이제 AC 누르시고 3 더하기 3은 그러면 6이라고 뜹니까? 좌측 상단에 보니까 GT라고 뜨죠. 맞죠? 그 다음 그 상태에서 AC 누르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2 더하기 3은 5 그대로 그 다음 5 더하기 2는 7 이제 암산해 볼게요. 처음에 답이 뭐였죠? 암산 6 두 번째 답이 5 세 번째 답이 다 합하면 GT 눌러보세요. 자, GT가 뭔지 이해하셨어요? 감 못 잡았으면 나도 할 줄, 어쩔 수 없어. GT는 는을 다 합하는 거예요. 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요거 다 더해보세요. 답 얼마? 115. 115 나옵니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때려놓고는 자기가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옛날에는 이거 적고 이거 적고 이거 적고 이거 적고 다시 쭉 다 더했죠. 지금은 GT 누르시면 돼요. 단 주의할 점은 AC 누르고 GT. 요거 하나 이제 따로 더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AC 누르시고 AC 누른 상태에서 화면에 좌측이든 우측이든 0 외에는 다른 거 뜨면 안 돼요. 됐습니까? 자, 제가 이제 불러드릴게요. 15 더하기 3. 그 다음 M 플러스 한 번만 누르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누르면 안 돼. 아니, GT 안 눌렀는데. 내가 뭐랬지, 금방? 15 더하기 3, 바로 M 플러스.
아니 전에 게 안 돼가지고. 지금 요거 먼저 합시다. 15 더하기 3 바로 눌러. 15 더하기 3 m 플러스 이렇게 누르니까 위에 m 딱 뜹니까? 15 더하기 3은 하고 m 플러스 눌러도 상관없고요. 그냥 18 누르고 m 플러스 눌러도 상관없어요. 지금 한 행위는 뭐냐면 15 더하기 3 결과물을 메모리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에는 18이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까? AC 해도 m은 살아있죠. MR MR은 뭐냐면 메모리 리콜. 지금 메모리 된 걸 지금 다시 불러왔죠. AC 다시 MR AC MR 계속 18이 불러와지는 거 보입니까? 지금 이해하셨어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17 더하기 4 M 플러스 한 번 눌러야 돼요. 그러면 17 더하기 4가 21이잖아요. 아까 얼마였죠? 두 개 더하면 MR MR 게임 끝났고요. MR MR 하니까 39 뜹니까? 그럼 또 해볼게요. 20 곱하기 3 M 플러스 M 플러스는 이제 더하기로 저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MR 99 뜹니까? 99 이해가요?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더하는데 얘는 빼볼게요. 그럼 얘는 빼면 25 빼기 9 25 빼기 9 M 마이너스 그 다음 MR 8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의 뜻은 뭐냐면 그 숫자를 괄호로 해가지고 부호를 플러스로 기억할 거냐 마이너스로 기억할 거냐고. MR은 뭐냐면 불러오기입니다. 메모리 리콜. 여기까지 이해했죠? MC 메모리가 삭제되었습니다. 메모리 클리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참고로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 계산기 없이는 다른 건 못 써요. 스마트폰 계산기 이런 거 진짜 못 써요. 이 메모리 리콜이나 메모리, 그러니까 GT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걸 많이 써요. GT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은행에서 여러 가지 숫자를 한 방에 바바바바 다 할 때 GT를 쓰고, 우리처럼 이제 회계를 하면 플러스를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괄호 플러스 괄호 마이너스 할 때는 메모리를 많이 씁니다. 자, 마지막 1000원 눌러보세요. AC 누르시고 그냥 1000원 눌렀어요? 계산기가 좋지 않아서 어떤 계산기는 MRC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두 번 눌러야 돼요. 메모리 클리어 이게 MRC 두 번 눌러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제가 요거 계산기로 할게요. 1000원 눌렀어요? 상단, 우측 상단에 보면 TAX 플러스라고 보입니까? 눌러보세요. 이랬을 때 1100원이 뜨면 우리나라 법에 맞는 거고, 1050원 되어 있으면 일본 그 세율에 되어 있어요. 여기 없어요. 여기가 있네. 요거 다시. 모르겠네. 잠깐만. 자,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50원 되신 분은 이제 이렇게 눌러보세요. 거기 왼쪽에 보시면 SET라는 거 보입니까? 두 번째. 그게 상단에 있잖아요. SET. AC 누른 상태에서 SET를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에 SET하고 0 딱 떠요. SET를 꾹 누르라고. 꾹 눌러. 됐어요? 뜨기만 해봐. 한 대 때려볼 거야, 내 진짜. 다 없애고요. 자,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은 0 하고 돼 있죠? 거기를 1, 0 하고 우측 상단에 있는 택 플러스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내가 틀렸어. 자, 지금 꾹 눌러서 우측 상단에 TX 플러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5 돼 있죠? 그거를 10으로 하고 SET를 다시 누릅니다. 한번. 그러면 10 세팅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고쳤어. 됐어, 이제. 1000원. 되십니까?
1100원에 택 마이너스 눌러보세요. 그러면 공급가액 갔다가 공급 대가 갔다가 하는 건 이해가 됩니까? 네. 뭐 세팅하는 거는 한번 세팅해 놓으면 뭐 다시 쓸 거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GT가 없는 계산기였나? 이런 건 다 있는데 없네요. 이게 뭔지 난 모르겠다. hour, month, second 같은데. 자, 이번에는 2,200원에 택 마이너스 눌러보세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급 대가에서 공급 가액으로 간 거죠. 맞죠? 택 플러스 택 마이너스를 세팅을 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산기 요거 있잖아요. 여기 레인지. 물론 뭐 다 사용해보면 뭔 말인지 알 건데, 이거는 무조건 다 왼쪽으로 돌려버리는 게 가장 깔끔해요. 다 왼쪽으로. 위에 거를 다 왼쪽으로. 그럼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썼죠? C1, C2, C3, C4까지는 뭐 사용 안 하실 것 같고, 이렇게 쓰시면 일단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요 하얀색과 빨간색과 요런 거밖에 안 쓰는데 하죠? 조금 더 늘어났죠? 이렇게. 루트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퍼센트. 이야, 이제 사용 레인지가 늘어났습니다. 요거 어디에 보관해야 돼요? 네, 오늘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갔어. 여기 넣어놔야 되죠. 여기. 여기다. 바깥 계산 잠깐 기다려봐. 8,000원 곱하기 3은 24,000원씩 알겠지? 네. 옛날에 우리 다 기억상 핸드폰 이만한 거 들고 다녔잖아요. 목에 걸고 다녔어. 목에 걸고 다녔어. 자, 오늘 1교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